요즘 총리 뭐 하시는지 아는 사람 있나? 한성숙 총리? 알긴 하죠. 엊그저께 그 총 쏘고 계시던데. 무슨 총? 그 총 쏘고 그래가지고 방아쇠 거기에 놓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전당대회 때 자기 정치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하느라고 당정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 뜻을 저버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정청래는 김민석한테 자기가 자기 정치했지 응?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새로 된 사람, 총리가 새로 된 사람, 예. 이 두 분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보면 누가 자기 정치했는가 그렇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 요 사실은 지금 총리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총리 얘기를 그런데 지금 한성숙 총리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총리는 그렇게 빛이 안 나야 돼요. 총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그래야 되는지를 된다.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 때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아니, 그거 빛이 보니까 났어? 또 갑자기 텔레그램 생각나네. 뭐가 지 텔레그램. 텔레그램 김인석 총리 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 얼마 전에 이현주가 방송 나와가지고 텔레그램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면서 장르만 열기에 나와서.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못된 추측, 저같이 못된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거 이현주가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겠네. 방송 전에? 네. 왜?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이거 갖고 있어. 이거 한번- 하나를 다 목줄을. 그러니까 목줄이란다. 저같이 못된 사람만 하는 아주 상상인 못됐네 거예요. 이 사람. 그럼요. 에이 설마.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네. 설마라고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 아무튼 일단 제가 생각한 걸로 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결국은 이제 뭐 예상 다들 뭐 예상은 많이 했습니다. 30%대로 결국은 내려왔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위기죠 지금. 그럼요. 큰 위기죠. 어. 큰 위기인데 저 지지율 추락을 바라보는 소위 찐명 지지자들, 찐명 의원들의 시선이 더 걱정이고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문제 또 주식 문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거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야 진짜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플러스 유시민. 현실을 유시민 작가 모르는 때문에 게 떨어졌대, 현실을 지지율이. 외면하는 거죠.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받아쓰기 좋은 이유, 그럴듯한 이유.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코어가 뭔지도 모르고 중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몰라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네 했을 때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 보완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권도 구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바빠요. 자기 일도 급해. 근데 아니 뭐 지지율이 떨어졌대. 아니 나는 뭔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그러면 객관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 하나 찍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가장 빛깔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에 가장 필요한 이유. 부동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진짜 부동산 때문이겠느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주고 내 집 사기 편하게 해주라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징하던 여러 가지 가치들과 공감해서 찍은 사람과 글쎄요 부동산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영향은 있겠는데 근데 두 달 만에 66%에서 지금 38%까지 그러니까요. 두 달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보여준 꼬라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여기 객관식 안에다 전당대회 넣어놨어야 돼요. 그럼요. 진짜로. 그게 들어갔어야지. 저 백낙천 교수가 저거 여론조사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고 백낙천 교수가 이 당내 반란을 이제 진압했으니까 정권 교체가 완수됐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반명 이야기만 한 2,700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반란이라고 해버리면 아니 안 맞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 이제는 반명도 모자라서 반란군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윤석열이야 지금? 그러면서 북한 군대 생겼어. 나 진짜 완장하겠네. 이렇게 세련되게 생긴 북한군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 더 떨어지면 진짜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레임덕이 오면은 진짜 다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진짜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네.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아마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저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지율 다시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할까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려면은. 저도 유시민 작가가 말씀한 것처럼 예전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앞으로의 발언이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번 개각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그걸 통해서 다 하나씩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 진용들도 많이 개편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번에 이제 지지율 추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 이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느냐를 보는 게 저는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로 그 본인의 어떤 공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을 좀 본격적으로 해주면 예. 그러면은 국민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국힘 뭐 장동혁하고 누구하고 싸우네 안 싸우네 정점식이가 뭐라고 했네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에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 내가 갈증이 났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미 그런 위험 신호가 여러 군데 나왔는데 한다는 게 유시민 욕하고 김어준 욕하는 걸로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예.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김어준이 뭐 30%대로 떨어지면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식 의원인가가 그거는 틀린 말이다. 어? 뭐 30% 올라간 적이 뭐 4번인가 있었다. 있긴 있어요. 이걸 또 찾아서 올리셨다던데 그걸 쓰는 게 아니지 의원은 그렇죠. 어떻게 그게 올라갔는가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 맥락을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김어준 거짓말 바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래서 어쩌- 한심한 거야. 그래서 진짜 한심해. 너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분이 그렇게 그거를 절박하게 느낄 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긴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책에 대해서 긴장도 하고 있는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위증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이세민과. 안티테제로 있던 사람 중에 배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양제 밑에 있을 때는 간신이었다가 저기 막 장태종 밑에 와서는 충신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잖아. 왜 간신이었던 사람이 충신이 되지 하는 걸 보고 그걸 나중에 사마천이 뭐라고 하냐면 군주가 자기 귀에 단말말 들으려고 하면 간신이 되고 자기 귀에 쓴말을 들으려고 하면 충신이 되는 것이 신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스스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혹시 단말만 찾아다니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을 못 그렇죠. 보라. 제가 어저께 이제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우선 저는 알고리즘에 갇히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클릭하는 비율이 7대3이 아닌지 혹시 8대2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이거는 대통령이 군주는 아니지만 신하들을 다스리면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본인이 한 번쯤은 저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통령 측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제 나름대로의 걱정을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르겠다. 내가 느끼기에 대통령이 현재 심리 상태는 네. 첫 번째가 외롭다. 두 번째가 서운하다. 그러실 것 같다. 그랬더니 정확하다는 거야. 반색을 해. 어떻게 알았냐고. 너네들은 대통령이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뜻이 잘못 전달돼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모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외로우시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참모가 아니다. 그런 걸 간신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간신의 정의는 들러붙어가지고 무슨 저기 권력자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뭐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게 간신이 아니라 지가 가장 좋은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 그게 간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어 지지층이 이렇게 등을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저는 진짜 놀랄 때가 있거든요. 시민들 만나서 이런저런 걱정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일들이 있잖아. 네. 근데 야 그거를 귀신같이 네. 추측을 해서 맞추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모여 있는 걸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근거도 없는 말을 추론의 근거에 추측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무당이라고.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코어 지지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저쪽 이른바 뭐 이렇게 분류하고 싶지는 않지만 뉴 이재명이나 이 사람들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예. 왜 같이 갈 수 있는데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무너졌다고 얘기하거든. 지금 자꾸 그걸 부정하니까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당대회 기간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기 누구야 우리 김민석 그때 당시 후보하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이름이 생각 정청래 말고요. 송영길. 아니 젊은 유시민이라며 왜 이래? 송영길 후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이 뭐냐면 목 자르는 거? 힘들 때 나가는 게 무슨 코어냐. 우리가 힘들 때 나가는 건 코어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당대표에 나오려는 사람은 코어가 어디 있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비 내주고 투표권 가진 사람 다 중요한 코어지. 근데 저 지금 나간 사람 코어 아니야. 야 지금 나간 사람들 중립이지. 그 자세로 당원들 대해버리면 앞으로 또 나가는 사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니야 쟤들은 코어 아니야. 그래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다시 불러올 거예요. 유시민 작가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넘게 해체를 했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기반을 이걸 왜 스스로 해체하는지 사실 우리가 다 이게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지난주에 정필승 변호사는 이게 이제 그 자연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공소취소 요게 이제 너무 이제 집착돼 있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이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왜 서운함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기대한 무언가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그렇죠.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대통령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도 본인들이 국민이라든지 의원들한테 기대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부당하게 잃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우리가 주인이고 대통령이 머슴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은데 현명한 주인이 되려면 머슴을 잘 써야 됩니다. 이용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자죠, 당연히. 근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는 바로 쓰려면 저는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서 그 머슴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걸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유시민 작가 말한 대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작기소 특검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조작과 왜곡과 위법을 얼마나 했는지 특검이 낱낱이 밝히고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당연 그 순 이후의 결과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그 원리 원칙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뭐 그 구조적 다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 부분을 충원을 해줄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유시민 작가님하고 방금 전에 홍사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순리대로 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서 있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모두들 앉아가지고 키보드로야 우리가 지켜줄 텐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지켜진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에서는 내 살 길은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서운함. 그게 저는 외로움과 서운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통령 비유까지 맞춰야 돼? 우리 대통령 왕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왕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왕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니까 아니 머슴이 장가 못 가갖고 힘들어하면 장가도 보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한 번 그 경험도 있었잖아요. 체포동 그렇죠. 국회에서 체포동안도 그 믿었던 민주당이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도 있었으니까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럼요.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근데 특히 서운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될 일이죠. 그렇죠.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근데 나를 그렇게 몰라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이런 게 서운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른 영역에서 그냥 장사미사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면서 특히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걸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렇죠. 예. 사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좀 마음 아팠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서도 뭐라고 하고 앉아도 뭐라고 하고 나가도 뭐라고 하고. 누워있어도 뭐라고. 예, 사실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 예,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가 와도 내 탓 같고 안 와도 내 탓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사람의 스타일의 차이지 이 두 사람의 덕성의 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되게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라고.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무게감이 우리가 느끼는 거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지자라면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면 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에 헤아려주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어저께. 저는 어쨌든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아마 그 계속 이런 쓴소리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그리고 이걸 정말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만이 대통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부 여당도 이게 플러스가 되지. 이런 소리조차도 못 받아들이면은 왜냐면 지금 십자포를 일단 유시민 작가한테서 이제 십자포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아니 오늘 김어준 공장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뭐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유시민 작가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 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평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망하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그럴 수 있다고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을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비평을 합니까? 저게 저렇게 설명해줘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에. 정말 이거야말로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또 뭐 어떤 유명한 시사 패널께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예전에 유시민이 대통령 보고 하야라고 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맥락이었는지도 중요치 않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 홍삼 트리오 사건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정말로 이성적 판단을 못 하실 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면 오늘날 김대중은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라는 했어. 그 아들.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유시민이 이렇게 똑똑한 놈이야. 아니 저는 보면서 너무 코미디인 게 최민희 의원 보좌관 사진 찍다 카메라 가렸다고 카틀막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유시민을 저주하는 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편의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갖다 맞추는 거야 뭐.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저는 엊그제 유시민 작가 말씀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의 쓴소리도 용납을 못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쓴소리를 듣겠냐.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게 사실인 것 같거든. 지금 제가 그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 에피소드나 이런 걸 들어봐도 다들 내가 얼마나 대통령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봤어도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잠 못 잤다는 애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청와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 네. 민주당도. 이런 사람들을 좀 쓰면은 쓴소리 비서관 뭐 이런 거 없으려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3일 만에 잘려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얘기해 본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선후배간이잖아요. 네. 근데 좀 편하게 얘기하던 사람도 근데 정필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거기 가지고 야 필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이 아우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면이 있다니까. 저분이 대통령인데 나보다도 모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저 양반 바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쓸데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거든. 근데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 그게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인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뭔 맞아요. 필요가 있어. 뭔 내 마음대로 필요가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외로워지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절대자가 외로워지면 그 외로움으로 간신히 반드시 파고들어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사방이 간신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그냥 뭐 진단반 간신이라고 놀리는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초반에 이제 국무회의 공개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대통령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가던 시절이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들이 너무 기가 빠져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무위원들이.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너무 좀 기가 빠져버리고 참 말 그대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좀 쿠사리 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되고 있는 회의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길이 들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생길 수 있지. 거기서 대통령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각을 그 국무위원이 공개된 자리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하기로 했으면은 그거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게 국무위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훈이 형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갈 일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더 말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들은 더 말 못해. 왜냐하면 대통령을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격이 비서관들이 맨날 보지만 그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간만에 만났는데 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 그게 업무.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업무인데. 그리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도 뭔가 평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아, 저런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 건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국무위원들이 말하면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저놈 똘똘하네. 그럼요. 광나는 거잖아 자기가. 네. 나는 그 광나는 걸 좋아해갖고
아니 그리고 정면으로 직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할 수 그렇죠. 할 있거든. 수 있죠. 어.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무회의가 좀 되고 이거 어차피 공개되는 국무회의라면은 그렇죠. 진짜 그런 토론이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국무위원들이 사실 그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국무위원들이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무회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총리 뭐 하시는지 아는 사람 있나? 한성숙 총리 알긴 하죠. 엊그저께 그 총 쏘고 계시던데. 무슨 총? 그 총 쏘고 그래가지고 방아쇠 거기에 놓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전당대회 때 자기 정치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하느라고 당정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 뜻을 저버렸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정청래는 김민석한테 자기가 자기 정치했지 응?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새로 된 사람, 총리가 새로 된 사람 예. 이 두 분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보면 누가 자기 정치했는가 그렇죠. 판단될 수 있을 네. 것 같아. 예. 사실은 지금 총리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총리 얘기를 그런데 지금 한성숙 총리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총리는 그렇게 빛이 안 나야 돼요. 총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네. 것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래야 된다?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 때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아, 그거 빛이 보니까 났어? 또 갑자기 텔레그램 생각나네. 뭐가 지 텔레그램 김인석 총리 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 얼마 전에 이현주가 방송 나와가지고 텔레그램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면서 장르만 열기에 나와서.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못된 추측, 저같이 못된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거 이현주가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겠네. 방송 전에? 네. 왜?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이거 갖고 있어. 이거 한번- 하나를 각 목줄을 그러니까 목줄된다. 저같이 못된 사람만 하는 아주 상상인 못됐네 거예요. 이 사람. 그럼요. 에이 설마.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네. 설마라고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아무튼 일단 제가 생각한 걸로 하죠. 자, 엊그제 그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 만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왼쪽 너무 안 챙겼다. 이게 지금 기사가 그러게 됐어요. 왼쪽이라는 말이 그리고 더 품고 가겠다. 이거 왼쪽이란 말에 좀 그 꽂히셨나? 그 왼쪽이란 뭐 그 얘기도 있긴 있던데 뭐 그건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 오른쪽 그게 우리가 상징하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예. 아침에 SNS 잠깐 보다 보니까 좀 그 왼쪽에 얘기는- 꽂히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그렇죠. 안 좋게 예, 보이는 예, 거야. 예. 그게 안 좋은 거. 아니, 저는 저거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했어요. 예.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제가 왜 알고리즘에 갇혀 계시진 않구나라고 생각한 게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사람 저는 생각도 못해요. 정말로. 예. 자기가 성군인지 알지. 예. 그게 윤석열 아니에요, 그게. 예. 거기에 반해서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구나. 예.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네. 이게 국민들한테 안 좋게 비치는구나. 이게 저걸 표현을 하시면서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뭐 자리를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고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니까 변했잖아요. 이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긁혔다. 소위 요새 말로 긁힌 사람이 하는 반응으로 그렇게 나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에 다르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무리한 추론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만한 정보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어떻게 윤석열하고 비교하냐. 아니 윤석열이가 술 처먹는 거하고 비교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죠. 그 정도의 문해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떠나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모아집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는 저 대통령이 어쨌든 만찬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뭐 기대가 좀 섞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네,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반명으로 몰리는 어쨌든 지지층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분노를 넘어서 지금 그게 막 저항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 정말 제가 좀 고언을 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진짜 신임하는 참모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에도 있고 내각에도 있고 청와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대통령한테 정말 진심 어린 고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기에 야, 이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싶을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반명으로 지금 몰린 타이에서 다 반명으로 몰린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지지층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는 30%에서 40%, 50%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다만 전제 조건은 있지. 자, 어떻게 해야만이 대통령 어떤 행동을 좀 취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빠른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거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굉장한 위기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선을 어떻게 하시냐를 일차적으로 볼 생각이에요. 예. 뭐 대통령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인사를 메시지로 생각하시지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문통은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다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를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으면 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받쳐줄 사람 이런 걸 쓰는 게 인사다. 그래서 잘하면은 더 기용하고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바꾸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렇게 사람 써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대통령이 또 외롭게 앞서 달려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은 벗어난 것 같다. 같이 좀 고민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번에 파격적인 어차피 지금 인사는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있어야 뭐 됩니다. 예. 여러 장관 자리도 지금 그 청와대 비서진들도 지금 예. 갈아야 될 테고. 예, 예. 거기서 어떤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면은 돌아섰던 지지층들이 예. 저는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떤 저도 메시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파격을 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의 정청래? 그 정도 파격 괜찮죠. 예. 그 그러니까 정도 파격, 예, 그 정도 파격이 있을 게 예. 저는 이게 뭐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손을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손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손을 잡았다 한들. 그러면 정말로 총리 정도 기용을 해가지고 곁에 놓고 쓰면서 내가 이 사람 쓴소리를 듣겠다. 이런 좀 상징적 조치 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청래 의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다리지 마라. 본인이 또 먼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필요한 걸 그렇지, 주겠다라는 그렇지, 액션을 그렇지. 보여줘라. 그렇지. 저는 그게 어. 지금 대통령이 뭘 할지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게끔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실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도 없었어. 아니 쓴소리를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항상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뭘 가지고 정청래가 그러니까. 등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숙여서 문제였지. 뭐 이제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밖에서 보니까 국무총리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정청래를 법무부 장관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의 파격일 수 있겠는데 법사위원장 했었으니까. 아니 뭘 멀리서 찾아요? 최강욱 전 의원님 비서실장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절대 없으니까. 그게 파격이야. 그렇죠. 진짜. 절대 저는 그게 없으니까. 파격. 아니 비서실장은 좀 그건 내가 봐도 아닌 거 같고 굉장히 불편해. 그러면 불편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서로 불편해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커가는 거죠. 뭐 난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 농담처럼 않아요. 대통령 의원 하실 때 저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 지냈는데. 아니, 불편하지 않다는 거 보니까 수락하셨네. 아니야. 근데 갈 일이 절대 내가 없으니까. 봤을 때 아니 내 농담이 아니고 요즘 어쨌든 공소청창, 중수청창 뭐 얘기 많잖아요. 나 공소청창 같은 자리에 최강욱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건 못 가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얘기할 때. 나 그래서 그럴까? 그 정도 파격은 돼야만이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가 그 열광했던 이재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파격이 돼야만이. 지금 법상으로는 공소청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검찰총장 그러니까. 예. 검찰청장을 공소총장에 봉한다 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은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상으로 검찰총장으로 하고 네.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실무상으로 예, 예, 공소총장으로 예. 부르면 되는 거지 뭐. 우리도 그러니까 공소총장으로 부르기로 했어.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계속 부르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은 모든 자리를 다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어떤 분들이 가느냐가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 대통령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인사에서 일단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돼야지 질질 끌면은 이게 골문 게 점점 더 이제 골문 게 암이 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우려가 들어갔고 예. 빠른 시간 내에 파격적인 조치 아까 뭐 정청래 국무총리 뭐 이런 정도의 그 조치가 나와주면은 좋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있지 않으세요?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저건 좀 말이 앞서지 결과물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로 있는데 사고 안 치는 사람은 보면 아 저 사람은 실무형이다 정책형이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 있긴 있지. 그게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형이다 실무형이라고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개혁적이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성과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고. 근데 얼마 전에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살찌지 않을까. 워낙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게 개혁의- 가능할까? 그게 생각나서 예, 나도 한마디. 조용한 개혁. 개혁 항상 조용한 개혁. 예. 뭐 자고 일어났는데 수술이 끝났더라. 예. 이런 게 개혁 아니냐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불가능하거든요. 일이지. 예.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바탕에 있는 정서가 행여라도 개혁은 저거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 시끄럽기만 하고 이뤄내는 건 없더라. 그런 인식이 있으신 건 아니지. 그게 좀 불안해요. 본인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건데 예. 가죽을 벗기는데 비명 안 지를 수 없어요. 가죽을 벗기는데 필요한 거는 비명을 못 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선택했던 이유가 가죽 벗길 것 같아서 그렇죠. 한 거거든. 예. 민주당은 다시 말하면 개혁할 때 가장 강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개혁하려 치면 선거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이래 버리니까 국민들 코어들 마음이 식죠 당연히. 개혁 아니 사실 지방선거만 해도 그래요.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가장 선명하게 민주당의 색깔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몇몇 지역구 때문에 조용히 해. 민주당 색깔 내지 마. 야 거기 표 떨어진다. 민주당이라고 하지 마. 이걸 해버렸거든요. 가장 선명하게 지금 보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 여기 있어요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니 대구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구 시민들 생각했을 때 뭐가 차이 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부동산도 그렇고 세금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솔직하게 대부분 사람들 관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관계 없지만 내가 믿었던 정치 집단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믿었던 정치 집단이 침묵을 해버리면 검찰 개혁하자는 말을 누가 해요? 안 하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봤습니까? 검사 얼굴도 못 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믿었던 정치 집단이고 내가 믿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선명한 촛불 들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해버리면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왕좌왕 해버리지. 박구영 선생 분석이 되게 마음에 닿던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게 크게 두 줄기가 있다. 하나는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얘기했고 하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했다. 근데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 지금. 성장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그 성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당도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도 얘기를 안 하고 내각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만 얘기하고 있어.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야기하려면 민생 타령해요. 그게 민생이야 이 사람들아. 제가 21대 의회에 잠깐 있을 때만 해도 의원들한테 차별금지법 빨리 처리합시다. 국가보안법 아직도 폐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약간 민망해했거든. 지금 사실 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약간 민망해하면서 답을 했는데 지금은 딱 고개 쳐들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
그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오늘 배 아프다 그러더니 배 아픈 사람 맞아. 배 아프시다가 2배 떠들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나 그 좀 미스테리 또 하나 인사 얘기 아까 잠깐 했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공소적으로 바뀌니까 그 공석으로 놔두는 게 내가 이해는 가는데 경찰총장을 지금 1년 넘게 지금 공석으로 비워 인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냐면 네. 내부 사정은 그런 거죠. 이제 치안 정감들이 6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계급 조직이라. 예. 근데 그 치안 정감들이 다 윤석열이가 시켜놓은 그럴 사람들이었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시키려도 시킬 사람이 없다.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꼭 경찰청장이 치안 정감 그 바로 아래 거기서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급 조직이니까. 결국은 별 3개짜리 중에 별 4개짜리를 뽑아야지 별 1개짜리 중에 별 4개짜리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예, 현실적인 한계는 예, 그거였어요. 그런 이야기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그 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치안 정감들을 진급되는 새로 사람들. 뽑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자리는 배치받지 않고 예. 승진 대상자로 발표만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가고 나서 뭔가 포진이 되고 조금 예. 있다가 이제 청장 인사를 하겠죠. 검찰총장은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니까 거기다가 그렇지. 검찰총장이라고 시켜놓으면 또 뻔하잖아. 이제 그렇죠. 거기서 또 뭐 무슨 지가 짓을 성명 할지. 내내 어쩌냐 하면서 할 거니까 이제 그건 비워놓은 그건 뭐, 게 좀 차원이 다른 얘기고. 아, 예. 그렇구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이제 퇴임식에서 그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논의될 거 아니냐, 거의 논의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건 국회에서 특히 뭐 특검이든 뭐 관련된 논의들이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적절히 논의될 거라고 보고. 이 민주당은 약간 좀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게 전혀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선 과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또 그 김한규 의원이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맡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이고. 이분도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특검법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답답한 게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는 지금도 늦은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우리가 그거 다 본 거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이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소취소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예, 어불성설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많이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분을 잃어버리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있고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왜 이렇게 더디나 싶을 정도로 더뎠었는데 예. 이 문제마저도 온 국민들이 봐왔던 그 조작 기소에 관한 부분마저도 미적미적 된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국정조사에서 다 그렇죠. 받고 음. 상당 부분이 좀 입증이 됐고. 늦춰서 오해받는 일은 있어도 예. 빨리 해서 오해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저 지방선거 전에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그때 예. 공소취소 내용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좀 설랑설레가 있다가 예. 지방선거 끝나고 처리하겠다 그랬- 했단 말이죠. 예. 지방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공소취소인데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 일단 그 엊그제 그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MBC 라디오 출연해서 개인적으로는 사견인 걸 이제 전제로 해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뭐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연관이 돼버리니까는 이게 국민적인 어떤 그 어떤 저항 뭐 이런 부분에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예. 이 공소취소 권한을 넣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걸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를 갖다가 지금 뒤로 미루는 거는 정말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완전히 바뀐 거죠. 공소 취소는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것이고 공소 취소 권한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결정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특검도 못 하겠다? 그거는 그러면
내란 특검은 내란 당시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어서 내란 특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제일 답답한 게 저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 생각했을 때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공소 취소권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거를 고민하게 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논란이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려워서 그냥 아니 그 뜨거운 감자 우리가 굳이 이거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고 정확합니다, 지금. 예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정말 민주당답지 않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봐요.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죠. 규명하고 예.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 공소취소 권한을 넣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거 처리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꾸. 예. 이게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박균택 의원이 저희 얘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저게 본인의 원래 소신이었는지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일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럼 정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원리 원칙대로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는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걸 모르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장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발생할지 정말로 말 그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해 버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당장 이거 하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뭐 문제가 된다, 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정당 정치에서 정당이 이루어내야 될 거는 저는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파생 효과를 생각해야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야 그거 했다가 우리 선거 폭망해. 그거 했다가 우리 총선 망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딱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이거 한다.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공소취소 잠깐만 있어봐. 야당 싫어한다. 대구에서 싫어한다. 야, 안 그래도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이 칼만 갈고 있는데 공소취소 이야기하면 대통령 또 저것들 이재명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비판 나올 건데 그 정도 용기도 없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민감한 문제, 첨예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본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예. 그러라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소 취소권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에 다소간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이 먼저 서야 국민들을 설득도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다수당이 자리를 유지해야 돼. 우리가 여당 자리를 유지해야 돼. 우리 총선 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아니 그 정도 대의 명분도 못 세우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고. 오늘 하여튼 주제가 다 본말전도인데 이제 민주당은 더더욱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은 항상 명분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 해야 될 거, 지켜내야 될 것이 뭔지를 딱 정하고 그런 게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은 네. 옳은 대로 딱 해서 어떻게든 그게 손해가 나더라도 간다 이런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졌고요. 이게 다수 의석을 가진 뒤로부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부자몸 조심한다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의석이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지지자들의 불만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석 다 주니까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들. 니네들끼리 밖으로 다툼하다가 날 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현역 의원 있을 때 정말 놀랐던 일이 이 철험의 의원들을 좀 자기가 꼭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름 중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꼭 할 얘기가 있대. 뭐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자기가 정치 선배로서 민주당은 원래 어떤 거를 그 의제를 선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헌신을 하는 정당인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 철험의 의원들이 막 외치시는데
그거 아니다. 어. 정치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그래서 내가 그 순간부터 이 사람 봐라. 그러고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현실을 감안해 보자.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늘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IMF 사태 경제 위기가 없었으면 DJ가 집권을 했을 것이며, 그다음에 월드컵 2002 월드컵에 어떤 그 열기가 있지 않았으면 정몽준까지 도움을 빌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것이며,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것이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러겠죠. 윤석열이 탄핵 안 됐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운동장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공만 넘기면서 쟤들이 똥볼 차기를 기다리는 정당이지 우리가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는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생하니까 너네는 15명이 뛰어라. 어? 저쪽은 7명만 뛰게 만들어줄게 해서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냐 21대 국회가. 근데 지금 와서도 그따위로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막 너무 답답하대 자기가. 이 정치 선배로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를 또 명분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현실 이야기해 준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 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줄 아느냐. 때리지 않으면 말하는 줄 아느냐 이런 건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정치 선배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멀쩡하게 원내에 있어요. 이상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예, 원내에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민주당의 3선 이상에 굉장히 많고 호남 출신 의원들에 특히 많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누려왔으니까 그 환경이 변하는 걸 싫을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정치라는 건 본질이 그렇잖아요. 정치는 다수가 오른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꼭. 한때는 소수일 수도 있지만 그 소수가 정말 말 그대로 뭐 공자의 말씀에 덕불고 필류린이라고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옳은 방향과 옳은 가치관과 좀 더 좋은 사회상을 제시함으로써 모이는 거거든요, 정치는. 근데 우리 숫자가 많은데 잠깐만 야 있어봐. 뭘 세상을 좋게 만들어? 세금 왜 더 걷어? 왜? 야 부자들이 싫어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아무리 그게 선거 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2030들한테 쫓아다녀서 뭐 해줄까 그거 스토킹이에요. 그렇지. 사람들한테 조언하지도 않아.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 깃발을 세우고 거기도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내가 사람을 꼬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한테 다이아반드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력을 갖는 거예요. 정당으로서의 매력이 뭐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딱 세우고 그 가치관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가장 부족한 게 그거예요. 선거철이니까 세금 이야기하지 마. 선거철이니까 부동산 이야기하지 마. 선거철이니까 뭐 이야기하지 마. 선거철 야 부산 선거에 안 할 거야? 부산 선거 망하니까 그 주제 이야기하지 마. 공급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2030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은 정치공학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선거철만 되면 그 정치공학 이야기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대통령이 공소 지금 열릴 리스크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리스크예요?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이 쳐넣은 도세의한 리스크인데 대통령이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임기 끝나고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윤석열도 몰아냈고 정치검찰한테 수사권도 뺏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거기 덫에 있는 거예요. 이거 빼주자는 게 그게 그렇게 국민들 설득도 못할 일이에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제가 예전에 민주당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이런 각종의 어떤 새로운 세상,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데 헌신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면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에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힘류의 의원들은 이러저러하게 호의호식 하다가 배지가 하나 더 필요해서 액세서리가 하나 더 필요해서 국회의원을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지 저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내려고 예.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난 저 사람들은 지지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다른가?
국힘의원하고 이런 점에 자꾸 회의가 들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정필수 변호사 말씀하신 그 깃발, 그 민주당이 소중하게 그 언제나 이렇게 내세우고 그걸 위해서 향해 가야 되는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보면 그때그때 현안에 매몰돼 가지고 항상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현 상황에서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리고 지난 합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입 다물고 있는 의원들한테 너 왜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항변이 괜히 한마디 했다가 문자 2,000개씩 받고 쌍욕 얻어먹는데 아유 막 질려서 못하겠다. 그게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니 지금 댓글도 한 2,000개 올라오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요. 근데 요즘 정필승 변호사는 말이 뭐 어디 무슨 학원 같은 거 다녀요 요즘? 발음 교정하고. 아니 진짜 젊은 유시민 맞아. 아니 아까 말한 게 공감하는 게 젊은 2030 따로 뭐 정책 내주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가 그지냐 이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줘도 그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렇지. 예, 사람들은 든 자리는 몰라요. 난 자리만 알지. 말만 하고 또 실행을 그럼요. 하지도 않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보면서 한심하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문제 이것 때문에 뭐 누구는 이것 때문에 뭐 지지율 떨어진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이거 보면은 기껏 이 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해서 해놨는데 요걸 갖다가 다시 20억, 30억짜리 그 집 가진 사람들을 왜 그렇게 걱정을 해줘야 돼 지금? 이 알바생들 근로소득세나 좀 그럼 깎아주는 거 이런 걸 좀 해주든가 정말로. 예. 그러니 청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야 깃발은 무슨 놈의 깃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유시민 작가하고 그 방송 나왔을 때 문진석, 김남국 예. 그 자동차 인사청탁한 문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이 마시간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전 정확합니다. 예. 청년들이 저걸 보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문진석 의원 어떤 처벌을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표 냈다가 지금 배지 달았잖아요. 끼리끼리 다 해먹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 내세울 거 없이 저런 걸 안 하면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서 정책을 세우느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느냐 아니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책을 세우느냐 요게 진짜 청년 정책이고 서민 정책인 거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내는 행동은 거꾸로 가면은 그걸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바보예요. 그 핑계가 너무 우스워요. 핑계가 결국은 여론이 좋지 않다. 결국은 한다는 게 표 얻는데 불리하다. 아니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그렇게 하면은 선거 때 불리한데 선거 때 지고 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선거 이기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하네. 또 하네요.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또 선거 이야기. 그러니까 선거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글쎄.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바라보고 뛰는 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예. 당장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그 논란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릴 이슈를 꺼내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선거가 2년 남았어요.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았죠. 예. 그러면 이때라도 해야지. 대한민국의 선거 기간이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이라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깃발을 꽂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대중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냐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 오늘 이진숙 국회 이 제명 촉구안 결의안 국회 통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18 왜곡 논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단체로 이제 다 퇴장하기로 했잖아. 네. 표결 안 하고. 그런데 딱 그때 하나, 둘, 셋, 넷, 5명 의원이 국민의힘은 5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조경태, 김영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네. 그래서 한지아 의원이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내가 웬만해서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목소리 안 들려주는 네. 건데 이거는 꼭 들려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마음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기권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차원의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에
정신을 살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합니다. 제가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 물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저런 의원들이 한두 명 이렇게 계속 그나마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의원들이 자꾸 국민의힘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걸 분명히 봐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인터뷰를 꼭 오늘 마지막에 틀어주겠다. 현지화 의원이 한동훈 의원 최측근이라고 보는 그렇지. 사람 아니에요? 예, 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상욱 코스프레 같지 않아? 김상욱 시장.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장동혁을 편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맞죠. 아니 재밌는 얘기가 이진숙 씨가 김민석 대표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며. 근데 자기를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고 했다. 전두환은 문제 삼지 네, 않았어. 뺐다면서요. 아니, 그래 그 명예훼손이지. 난 그게 너무 히틀러가 뭔 죄야. 히틀러한테 그러고 그래. 야 전두환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준석이 못 해낸 걸 이진숙이 해내더라고요. 대단해 정말. 둘 다 이응치의 시옷이잖아 지금. 이준석, 이진숙. 그런 거에 또 강하더라고. 이렇게. 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